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영화. 한 번 봐도 다시 봐도 매력이 샘솟는 영화. 소장가치 있는 영화를 취향대로 골라드립니다. 한 가지 주제 두 가지 시선 백업무비. 안녕하세요, 오상진입니다. 시내 1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네, 오늘 백업무비의 주제는 동서양 스파이 대결 특집. 그야말로 이제 동서양을 대표하는 스파이들 따끈따끈한 신작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백업 무비는 윤종빈 감독의 웰메이드 실화 첩보극 공작입니다. 황정민, 이성민, 조진웅, 주지훈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들이 모두 모였죠. 이에 맞서 제가 소개해드릴 백업무비는 톰 크루즈의 명불허전 액션 첩보극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입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액션 첩보 영화겠죠.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6번째 작품입니다. 네, 그럼 윤종빈 감독의 실화 첩보극 공작 먼저 만나보시죠. 아리야, 윤종빈 감독 영화 찾아줘. 아리야, 이 중에서 황정민 영화 찾아줘. 북한의 핵개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1993년. 북주선에선 이미 핵을 가졌습니다. 안기부 비밀요원 박석영은 북핵의 정보를 파헤치기 위해 저 이거. 대북 사업가로 신분을 위장하죠. 그는 삼고 초력 끝에 박석영 선생, 선생을 좀 만나고 싶은데 말이에요. 북한의 외화벌이 총책임자인 리명훈을 만나게 됩니다. 일단 북측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들어보고 천천히 제 페이스로 끌고 오겠습니다. 완벽히 신분을 숨긴 채 총 26만 불입니다. 점차 리명훈의 신뢰를 얻어가는 박석영.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장군께서 박 선생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드디어 평양에 입성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대면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물품 판매 없이 촬영 장소 대여만으로 10년간 북측에 엄청난 수익이 생기는 거지. 핵무기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북한과의 광고 사업까지 성사시킵니다. 하지만 북한 안보부의 집요한 의심과 경계는 두려움을 맛발 겸 쏘나갔어? 시시각각 그의 목숨을 위협해 오는데요. 과연 박석영은 끝까지 자신의 첩보 임무를 완수해낼 수 있을까요? 영화 공작입니다. 사실 그동안 남북의 분단을 소재로 한 첩보 영화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쉬리, 은밀하게 위대하게, 공조, 강철비 등 남으로 내려온 북의 공작원 영화는 꽤 있었죠. 하지만 공작은 북으로 잠입한 남측의 스파이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한국 영화로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영화의 백업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미션 네임이 흑금성이죠. 남한의 공작은 박채서 씨의 실화를 모티브로 한 그런 영화인데요. 그는 이제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남한 측의 정보 공작원으로 실제로 활동을 한 인물입니다. 그의 실제 이야기가 이렇게 영화화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북으로 간 스파이 흑금성, 박석영을 연기한 배우는 바로 믿고 보는 배우 황정민입니다. 네. 조심하라, 썩어리 가서. 북한 고위 인사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평범한 사업가로 신분을 위장했던 모습부터 많이 파세요. 치밀한 작전을 펼쳐내는 스파이로서의 모습까지 두 얼굴 오가는 아주 입체적인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배우 황정민에 맞서서 팽팽한 긴장감을 주도했던 배우는 이성민이었습니다. 군에서 추방당한 뒤 사업을 한다는 거, 당에서 그런 사람을 믿긴 쉽지 않을 것이오. 북한의 최고위층 인물인 리명훈 역을 맡았는데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날카로운 인상부터 북한 말투까지 이 캐릭터를 완벽하게 구축해냈습니다. 특히나 두 배우의 대사량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남조선 정보를 넘겨줄 수 있겠어. 국가 기밀을 넘기라는 얘기입니까? 아는 것에 있어서 최대한 성의 표시만 해주셔도 만족하겠습니다. 이 스펙터클한 액션 위주의 첩보물이라기보다는 인물들 간의 아주 팽팽한 심리전을 그리고 있는 첩보 영화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해도 됩니까? 그래서 윤종빈 감독은 배우들에게 대사를 액션처럼 연기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감독이야 그런 주문을 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혀를 막 내둘러? 혀를 막 때릴 거예요. 네. 특히나 황정민, 이성민, 주지훈 이 세 배우가 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는 장면은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술을 못합니다. 받지 않으시면 같이 사업할 의지가 없는 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제 아버지 술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술 한 잔에 가족사까지 파십니까?
천박한 것이 영락없는 자본주의자구만. 야, 니 지금 뭐라 했어?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이 세 사람의 설전은 마치 숨가쁜 액션으로 뒤덮인 추격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쏴봐 이 새끼야. 네, 그야말로 뭐 구강 액션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한 해외 매체는 이렇게 호평을 남겼습니다. 이 뛰어난 첩보 스릴러에서 말은 총보다 더 강력했다. 그야말로 배우들의 뛰어난 열연으로 이렇게 훌륭한 시너지를 영화에서 연출해냈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배우들의 열연만큼이나 뛰어났던 것은 북한의 90년대를 정말 생생하게 재현해낸 프로덕션 디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평양 순안국제공항부터 하늘에서 바라본 대동강의 전경, 아파트들이 줄지어 늘어선 광복거리, 그리고 흑금성의 눈으로 바라본 평양 시내 등 그간 한국 영화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장면들로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죠. 네, 무엇보다 김정일의 별장이라고 나온 것이 굉장히 압도적이었는데요. 북한의 건축 특징과 또 사회주의 벽화를 참고해서 무려 장장 4개월간에 걸친 큰 공사 끝에 만들어진 대규모 세트였다고 합니다. 그 공간만큼이나 우리를 압도한 인물은 바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장군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영화 속에서 이토록 오랫동안 디테일하게 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 선생은 술 안 드신다고 이랬나? 맨인블랙 3를 담당했던 해외 특수분장팀까지 동원돼서 배우 기주봉을 완전히 변신시켰는데요. 실존 인물을 섭외한 것처럼 100%의 싱크로율을 선보였습니다. 네, 이 영화는 북한의 실제 인물과 장소를 철저하게 재현해냈을 뿐만 아니라 사소한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여러 마리 애완견을 키웠다는 고증에 기반해서 영화 속에서는 김정일이 나오는 장면마다 고가의 순종 말티스를 출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극중의 심각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그 폭소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배우 주지훈의 댄스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나와서 댄스 한번 추보죠. 이는 실제로 북한 군인들이 추는 춤이었다고 하죠. 북한 자문 전문가에게 배우들이 따로 배워 연습까지 한 댄스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디테일한 고증에 힘을 쏟아 완성된 웰메이드 실화 첩보극 공작,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제가 소개할 차례입니다. 톰 크루즈 액션 첩보극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아리야, 톰 크루즈 영화 찾아줘. 아리야, 이 중에서 헨리 카빌 영화 찾아줘. 정부 스파이 기관 IMF의 최고 요원 에단 헌트. 그는 오늘도 세계 평화를 위해 미션을 수행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는 팀원을 구해내다 테러 조직에게 핵무기를 빼앗기고 마는데요. 에단 헌트를 위험 인물로 간주한 CIA는 상급 요원 워커를 전격 투입시키죠. This is the CIA's mission. My man goes, or no one goes. 에단 헌트는 워커의 감시 아래서 핵무기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심지어 그는 You can't possibly be John Knoll. 사건에 연관된 범죄 조직의 언더커버로 잠입해 맹활약을 펼쳐내죠. Why would Hunt turn? CIA의 견제, Well, I'll make it more complicated for you. My price just went up. 범죄 조직들의 개입까지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간파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치밀한 작전을 수행해가는 에단 헌트. Don't trust anybody outside of this room. We're gonna have to go it alone. 그는 이번에도 역시나 불가능한 미션을 무사히 완수해낼 수 있을까요? 영화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지금까지 총 6편이 제작됐는데요. 이 6편의 총 한국 누적 관객 수는 무려 2,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관객들이 가장 사랑하는 첩보 액션 시리즈가 아닐까 싶어요. 꾀영답하듯 톰 크루즈는 이번 영화에도 역시 9번째로 내한해 많은 팬들의 사랑을 또 받았었죠. 그야말로 프로 내한러. 네. 그 다음에 친절한 톰 아저씨 이런 별명이 잘 어울리는 또 이번 방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의 6번째 시리즈에 해당하는 이번 작품에서도 톰 크루즈의 투혼이 빛나는 리얼 액션을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점이 이 영화의 백업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미션 임파서블은 보통 차기작이 나올 때까지 그 인터벌이 한 4, 5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이번 작품은 3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리즈를 기대하는 팬들에겐 좋은 소식이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톰 크루즈가 이제 4, 5년, 그러니까 1, 2년 뒤죠. 그때는 이미 좀 환갑을 그렇죠. 넘으신다는 게 또 좀 개인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심지어 이번에는 톰 크루즈의 부상 소식이 처음으로 전해져서 많은 팬들에게 안타까움과 놀라움을 동시에 안겨졌죠. 그가 10m의 건물 사이를 뛰어넘다가 발목이 부러져서 6주간 촬영이 중단됐거든요. 하지만 부상에도 불구하고 NG를 안 내기 위해 끝까지 연기하는 모습에서 그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부상 투혼 열정이 더해져 바로 톰 크루즈의 리얼 액션이 더욱더 빛이 났습니다. Where are you? Go away from me! It's in the garage! 이번엔 헬멧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파리 시내를 누비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피하는 스턴트맨의 차량만 해도 70여 대에 달했는데요. 개선문의 통제업자에 진행했기 때문에 이 모든 장면을 단 1시간 15분 만에 추격 시퀀스를 찍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영화사상 이런 배우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완벽주의에 대한 어떤 집착 이런 게 좀 있는 배우가 아닌가 싶어요. 헐리우드의 많은 영화들이 마블의 슈퍼히어로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 톰 크루즈의 이 아날로그 액션은 정말 빛이 납니다. Open the door! Open the door! Yeah, I'm trying. 전편인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에서 1.5km 상공을 날아오르는 비행기에 매달리던 장면 다들 기억하시죠? What the hell is he doing? I find it best not to know. 이번엔 그가 날아오르는 헬기에 맨몸으로 매달립니다. 그런데 매달리는 것만으론 성에 차지 않았는지 이젠 헬기까지 직접 조종을 합니다. 원래 헬기라는 게 하루에 8시간씩 3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미숙하게 운전할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톰 크루즈는 전문 조종사나 스턴트맨 도움 없이 이 헬기 운전까지 완벽하게 해내면서 플러스 알파로 카메라 조작까지 하는 고난이도의 촬영까지 본인이 직접 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위해서 총 13대의 헬리콥터가 동원됐고요. 헬기용 특수 카메라를 새로 보완해서 장착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대단한데 거기에 얹어서 또 하나가 추가됩니다. 할리우드 영화배우 중 최초로 헤일로 점프 촬영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10 seconds to decompression. 헤일로 점프는 높은 고도에서 뛰어내려 지정된 낮은 고도에 착지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번 장면을 위해서 7,600m 상공에서 시속 321km 속도로 낙하를 해야 했습니다. 고강도 훈련을 마친 톰 크루즈가 100번 이상 직접 뛰어내린 끝에 완벽한 장면을 완성해냈다고 합니다. I think he was excellent. I think he was excellent. 그런 톰 크루즈의 라이벌로 등장하는 배우는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크겠습니까? 그 라이벌을 연기한 배우가 바로 지금은 우리에게 슈퍼맨으로 친숙한 헨리 카빌입니다. Is to recover that plutonium, and I will do so at any cost. 그는 IMF 조직을 감시하는 CIA 요원으로 등장했는데요. 수염까지 덥수룩하게 기른 외모 변신부터 슈퍼맨 망토를 장착하지 않은 신선한 맨몸 액션까지 선보였죠. 톰 크루즈가 CG 없이 모든 액션을 직접 연기를 하고 또 촬영까지 했기 때문에 본인은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야, 난 직접 할 건데 넌 안 해도 돼. 형은 하니까 너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너 진짜 안 할 거니? 해야죠. 해야죠. 할리우드도 그 사람 사는 데인데.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톰 크루즈와 헨리 카빌의 스펙터클한 액션을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을 배고파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동서양 스파이 대결 특집으로 두 편의 영화를 만나봤습니다. 끝으로 팽팽한 접전, 스릴 넘치는 스파이 명장면을 하나씩 뽑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공작에서 팽팽한 접전, 스릴 넘치는 스파이 명장면은 박석영이 북측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장면입니다. 실례 좀 하겠습니다. 박석영은 북한 고위 관계자들과 대화 도중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미팅 전 화장실에 몰래 숨겨둔 녹음기를 몸에 장착하기 위해서였죠. 선생, 찬바람을 오래 맞으셨습니다. 잡으라. 만지지 말라고 이 새끼들이 진짜. 시작하라. 뭐라? 다리에 감춰둔 녹음기를 들키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박석영. 그런데 그때 천영 동지. 박 선생을 정중하게 모시라는 당의 명령을 어긴 것이오. 가. 극적으로 위기를 모면한 그는 리명훈과의 사업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하고 중국이나 그리고 기지를 발휘해 녹음기를 켜는데 성공하죠. 생사를 오가는 긴장감 속에서 한국형 스파이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준 명장면입니다. 사실 이 공작이라는 게 미션 임파서블에 비해서는 신문물이 전혀 안 나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짠내나는 그런 액션인데요. 근데 긴장감이 그에 못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 황정민, 이성민 그리고 주지훈 배우까지 이 세 배우의 팽팽한 기싸움이 영화의 스릴을 더욱 배가시켜줬다는 점에서 이 장면을 명장면으로 꼽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엔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의 팽팽한 접전, 스릴 넘치는 스파이 명장면을 뽑아보겠습니다. 바로 톰 크루즈와 헨리 카빌의 헬기 추격진입니다. 헬기에 올랐던 에단 헌트를 향해 CIA 요원 워커가 충격을 퍼붓습니다. 충격을 피해 도망가던 에단 헌트가 이번엔 회심의 반격을 가하죠. 하지만 엔진 과열로 헬기에 불이 붙어버리고 결국 접전을 펼치던 두 대의 헬기가 충돌하고 맙니다. 급기야 눈 덮인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말죠. 톰 크루즈의 무한도전에 빛나는 고공 액션이 스크린을 압도하는 명장면입니다. 네, 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이 6편에서 정말 갈 때까지 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갈 데가 많지 않아요? 그죠? 이제 탈 것도 다 탔어, 맨몸으로. 못 탈 거야, 이제. 이 작품의 그 오프닝 그 가짜 병실 장면에서 톰 크루즈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끝났다고 말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What's done is done. When we say it's done. 네, 바로 제작자 톰 크루즈의 말씀이셨습니다. 네, 오늘의 백업 무비 동서양 스파이 대결 특집으로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한국 첩보 영화 공작, 할리우드 첩보 영화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에서 감상하세요.